당시 테베는 왕의 시해에 대한 조사조차 멈출 정도의 재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쯤 전에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해마다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상연됐던 소포클레스의 세 작품입니다. 테베 3부작은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의 라이우스 왕가의 이야기로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이 세 편입니다. 이 중 가장 뛰어난 비극이라고 평가받는 첫 번째 이야기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를 잘 다스려 세상의 명성을 드높이던 오이디푸스 왕이 어느 날 테베를 뒤덮은 재앙의 근원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립니다. 오이디푸스 이전 라이우스 왕의 살인자가 테베에 역병을 불러들였으므로 그 오염을 찾아내어 추방하거나 처형하라는 신탁을 재상 크레온이 델포이로부터 받아옵니다. 크레온은 왕비의 오빠로 나중 제3편 안티고네에서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전 왕 라이우스는 신의 뜻을 구하러 떠났다가 도적들을 만나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한 사람이 공포에 질린 채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테베는 왕의 시해에 대한 조사조차 멈출 정도의 재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스핑크스 때문인데요. 스핑크스는 테베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방랑자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스핑크스를 제거하여 테베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죽은 라이우스 왕의 뒤를 이어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었고 남겨진 왕비 요카스타와 결혼하여 4자녀를 두고 테베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라이우스 왕의 살해자를 찾아 나서면서 오이디푸스는 끔찍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신이 라이우스와 요카스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흘째 되던 날 발목을 꿰어 묶어서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라고 했던 그 아이가 오이디푸스 자신이며 오이디푸스가 방랑 중에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노인과 그 일행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노인이 라이우스 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신탁, 아이가 자라면 그 아비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이 피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참혹한 운명을 마주하자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됩니다. 자신이 눈을 뜨고 볼 소중함도 기쁨도 사라졌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멀쩡한 눈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마주할 수 없다는 채찍이었던 것이죠. 운명을 피하려던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한 바가 최선인 적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자조의 말을 하지요. 그리하여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 추방되어 그리스를 떠도는 방랑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또다시 방랑자가 된 오이디푸스는 거린으로 어린 두 딸에 의지하여 아테네의 콜로노스에 다다릅니다. 두 딸은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입니다. 콜로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존재가 다시 축복이 되리라는 신의 계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아테네의 테세우스 왕에게 내가 이리로 온 것은 이 비참한 육신을
그대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요. 볼품없어 보여도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클 것이요 라며 자신과 딸을 콜로노스에서 추방하지 말고 보호해 주기를 간청하는데요. 테세우스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크레오는 오이디푸스를 끌고 가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를 잡아갑니다. 테세우스는 그런 크레온을 돌려보내고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도 다시 데려옵니다. 이어 오이디푸스의 큰아들 폴리네이케스도 오이디푸스를 찾아옵니다. 폴리네이케스는 동생에게 빼앗긴 왕권을 찾기 위해 아르고스로 가서 7 용사와 테베를 공격하기로 하였으니 자기 편에 서달라고 오이디푸스에게 간청하러 온 것입니다. 신탁에 의하면 오이디푸스가 편드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추방하여 고향 도시도 없는 거린을 만든 아들의 행위를 들어 거절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테네의 테세우스 왕만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신성한 그의 무덤에 접근하지 말고 목소리로 부르지 못하게 하면 테세우스가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까지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테세우스는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가 세상을 떠난 후 오이디푸스의 큰아들 폴리네이케스가 테베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동생 에테오클레스를 공격합니다. 불행히도 형제는 같은 날 죽습니다. 테베에서는 테베를 방어한 작은아들에게는 예를 갖추어 장례가 치러지지만 테베를 공격한 큰아들은 반역자가 되어 국법으로 장례가 금지됩니다. 그들의 여동생이자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는 새롭게 왕이 된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큰아빠의 장례를 치릅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는 신의 법을 따랐고 인간의 도리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크레온 왕에게 맞섭니다. 그런 대가로 안티고네는 동굴에 갇히자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크레온의 아들이며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에몬은 안티고네를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약혼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크레온은 뒤늦게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그의 아들 하에몬은 안티고네를 따라 목숨을 버렸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하에몬의 어머니이자 크레온 왕의 왕비인 유리디케도 자결하고 맙니다. 이 세 편의 희곡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즉 라이우스 왕가 및 처가의 비극을 담았는데요. 특히 이 희곡에서 라이우스, 오이디푸스, 폴리네이케스로 이어지는 3대의 족보는 이해할 수 있으나 라이우스의 왕비 요카스타와 연결지어 보면 가족 관계가 복잡합니다. 라이우스의 왕비 요카스타는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부인입니다. 즉 자기 아들이자 남편인 거죠. 요카스타와 오이디푸스 사이에서 태어난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는 오이디푸스로서는 자식이면서 형제 자매이고 라이우스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기 자식이자 손주들인 셈입니다. 이 험난한 운명의 인물들은 테베 3부작에 걸쳐 슬프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베 3부작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